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 내 자신이 되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이야말로 관심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마치 하나의 상업 브랜드처럼 관리하는 마케팅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사진 한 장, 공유하는 의견 하나,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여러분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정체성은 일관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팔릴만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독특하고 진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성은 우리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목표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계획되는 순간, 과연 그것이 여전히 진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프만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진정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상황과 청중에 따라 다양한 나를 관리합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와 가족과 있을 때의 나는 다르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그저 새로운 무대일 뿐입니다.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지만 영구적인 관객이 있는 무대죠. 끊임없는 연기를 요구하는 무대 말입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디지털 극장에서 우리가 연기해야 하는 작품이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진정성의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계산된 취약성, 계획된 즉흥성을 보여주라는 강요인 셈이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플루언서를 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상호작용과 공감을 유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된 콘텐츠일까요?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져서 종종 배우 자신도, 관객인 우리도 연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면화된 연기가 됩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캐주얼 룩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장으로서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플루언서나 공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충분히 나답지 않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리기 전에 2번 망설인 적 없나요? 그 충분히 나다운 모습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라고 결정한, 편집되고 엄선된 자신의 버전입니다. 현실의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 어떤 부분을 숨길지 선택한 결과죠. 철학자 한병철은 이를 투명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지만 오직 다듬어지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여주도록 강요하는 사회죠. 이러한 자발적인 자기 착취는 자기 표현으로 위장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공유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관심 시장을 위한 우리의 상품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는 사회적 생존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대중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버전을 제시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능한 버전이죠. 심지어 이러한 규범에 대한 반항조차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진정성으로 포장되어 팔립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함정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 무대에서 벗어나려 아무리 애써도 그저 다른 대본으로 다른 무대에 오를 뿐, 근본적인 전제는 같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인상관리라는 개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려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과정을 자동조종 장치에 놓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격입니다. 좋아요 하나하나는 우리의 연기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인정의 도피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불안 상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축한 서사에서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이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부과한 감옥의 간수가 됩니다.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벽 감옥이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현실을 볼 수는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번아웃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이 연기를 유지해야 하는 인격의 소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마케팅 버전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일까요?
답은 간단치 않지만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이 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아마도 진짜인 척하는 완벽한 연기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기에 대한 솔직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진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모순되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다른 나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인생이 프로필 사진처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경험과 감정의 뒤죽박죽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진정한 것을 계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진정성인가? 당신의 시청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조용하고 복잡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가? 단일하고 통합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것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케팅 문화는 당신이 하나의 가면을 선택하고 영원히 착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소비하기 쉬운 제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경험의 풍부함은 바로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성을 최종적인 상태로 추구하기보다는 아마도 매 순간의 진실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죠. 연기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의식 있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와 진실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는 배우 말입니다. 상품으로서의 진정성은 황금 우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복잡성 대신 인정을 제공하죠. 그것은 대중 소비를 위한 당신 존재의 단순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진정성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죠. 하지만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연결은 다듬어진 공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색함, 모순, 계획되지 않은 취약성의 순간들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대본이 아닌 자신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공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고 공감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피드를 탐색할 때 표면 너머를 보세요. 연극을 관찰하세요. 연기에 감탄하되 그것이 단지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일관된 브랜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정리되지 않은 초안, 진행 중인 작업일 권리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상품으로서의 진정성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진정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포착하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입니다. 지속적인 자기인식과 선택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끊거나 공유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포장된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문과 의심 또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디지털 아바타를 인간화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은 건강한 자아 개념이 유연하다고 제안합니다. 핵심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맥락에 적응하는 것이죠. 브랜드처럼 경직되지 않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있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 후퇴, 도약으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지도와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유용한 질문은 어느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고 가장 계산적이지 않다고 느끼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죠. 아마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관객도 없고 브랜드도 필요 없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작고 조용한 공간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슈퍼파워입니다.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더 의식적이고 덜 불안하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끊임없는 비교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즉 그들의 주요 연기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진정성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팔리기 위해 일관적이어야 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만하게 살기 위해 복잡해야 하는 인간입니다. 웰빙 및 코칭 산업은 종종 진정성을 최종 목적지로 판매합니다.
그들의 방법을 구매하면 도달할 수 있는 계몽된 당신의 버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같은 시장의 또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나라는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는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의 상업화입니다. 진정한 작업은 내면적이며 사진발이 좋지 않습니다. 노을진 배경에 영감을 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종종 보이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쉽고 포장된 진정성의 버전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팔고 있을 뿐일 겁니다. 진정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프로필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결정들 속에서 말이죠. 완벽해지기보다 솔직해지려는 작은 선택들에서요. 세상에 당신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외부 진정성에서 내부 진실성으로의 이러한 관점 전환은 많은 사람이 겪는 사회적 디지털 불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아는 묻힌 보물처럼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딜레마에 직면할 때 인생이라는 연극을 기억하세요.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 발생합니다. 가면이 당신의 얼굴과 하나가 되어 브랜드가 당신 존재의 전부라고 믿을 때 말이죠. 자유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면을 언제 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급진적 자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으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당신의 퍼스널 브랜딩은 그 정의를 고정시키고 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간성은 생각을 바꾸고 진화하며 자신과 모순될 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싸게 팔지 마세요. 슬로건이나 특정 미학으로 당신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장 인기 있는 버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함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조차 미스터리가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 자신이 되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알고 싶은 건데?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진정성을 찾지 마세요. 삶의 여러 무대를 좀 더 우아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서 그것을 찾으세요. 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다양한 역할과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대화입니다. 요약하자면 진정성은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도구 말입니다. 대화는 냉소가 아니라 더 깊은 의식입니다. 무대, 대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성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밖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움과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진정한 행위는 단순히 로그아웃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대에서 연결을 끊고 편집되지 않은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죠. 영원히는 아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더 진실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어떤 퍼스널 브랜딩도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고 경이롭습니다. 진정해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현대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적은 불안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최적화되어야 할 제품이 아닙니다. 모든 불완전함과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보이는 방법을 묻기보다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튜토리얼이나 퍼스널 브랜딩 가이드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음과 대중의 승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안인 상태로 존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다듬어진 브랜드의 세상에서 당신의 혼란스러운 인간성은 당신의 가장 큰 반항의 행위이자 진정한 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자아는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를 위해 포장된 진정한 자아라는 아이디어는 분명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깊고도 필요한 성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처럼 호기심 많은 분들과 이 아이디어들을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마음과 사회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저희의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진정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